자,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봉이라는 말은 여기다 놓고 이제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이렇게 하고 얘를 자동 채우기 쫙 할 거다라는 거죠.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 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탁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면은 이제 A13, 14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해를 R치키 눌러서 그려야 되는데 R치키 눌러서 그리면 얘가 딱 정확히 그려지나요? 예. R치키 눌러서 정확히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수령액이 착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요 해 얼굴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 매크로 이름은 뭐다? 수령액. 그리고 기록 버튼 누를 거고요. 자, 수령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 눌러서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령에 여기 가서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그리고 자동 체크를 쫙 하고 나면은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 버튼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개발 도구 탭 안 열어놨잖아요. 밑에 있어요. 밑에 화면 밑에 준비라는 거 옆에 보시면 조그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모난 아이콘 얘를 누르면 기록 중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지금 그 도형을 그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아니라 뭐였었죠? 단추였잖아요. 단추는 여기 개발 도구가 없으면 단추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여기 있는 실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기본적인 매크로 같은 경우는 도형을 가지고 그려가지고 밑에서 매크로를 직접 기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 도구에 있는 이 컨트롤 삽입에 가서 단추를 이용하는 거는 얘가 없으면 안 되고 이 화면이 없으면 얘를 끄집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빗면 얘를 C에 13 여기다가 빗면을 그릴 거니까는요 삽입 도형 빗면이 여기 있나요? 예,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 Alt키 눌러서 이렇게 그리면 정확히 그려질 거고요. 대략 비슷하게 그려도 오케이 넘어갑니다. 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럼 여기는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에요. 그렇죠? 서식. 기록. 서식 매크로 없으니까 확인. 그래서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 얘를 클릭하시면 선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도형을 그렸었어요. 도형이 아니라 단추를 그렸잖아요. 단추를 그리고 글자를 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근데 이번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글자 쓰란 말이 없어요. 참고로 결과를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문제지에는. 그리고 이 안에 글자가 있는 점들 몰라요. 문제지 자체를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평균 매크로에는 웃는 얼굴을 이용했고요. 쉼표 스타일의 이름 쉼표라는 매크로는 육각형을 그렸는데 그 안에다가 쉼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글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 글자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글자를 틀리거나 잘못 입력하거나 입력해서는 안 되는데 입력하거나 입력하라 그러는데 안 했거나 그러면 틀린 거로 됩니다. 감점이 아니라 한 개당 5점씩이에요. 5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글자를 잘못 쓴 거 안 쓴 거에 대한 감점이 아니라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두리 선을 그려놓은 상태인데 테두리 선을 이제 해제해 놓고 나서 누르면 테두리 선 그려지고 누르면 합계 들어가겠지. 예, 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기출공이번. 기출공이번은 조금 결과가 특이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평균 매크로를 만들래요. 평균이란 매크로예요. 지혜 3, 지혜 3부터 지혜 4 두 줄에 걸쳐서 삽입, 도형, 얼굴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글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을 하는데 이름은 평균, 기록 여기죠. 여기 평균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수식에 가서 평균 누르셔도 돼요. 눈 에버리지 계산해 가지고 자동 채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한다? 개발도 하고 기록 중지. 그렇지. 두 번째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 이름 쉼표고요. 육각형 그릴 건데 여기다 그리래요. 하나 건너뛰어서 두 줄. 삽입 매크로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을 선택해서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쉼표라는 글자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쉼표 쓰고 엔터 치시면 안 돼요. 네. 쉼표 쓰고 나서 이제 다른 데 눌렀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매크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름은 쉼표. 그 다음에 기록. 여긴 어디를 하라는 거예요? D4부터 D13 여기 얘들을 블럭 잡아서 여기 쉼표 스타일 얘잖아. 홈 탭에 있는 기본 홈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평균 구할 때 아까 평균 구할 때는 소수점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쉼표가 아니었으면 얘가 쉼표가 아니었으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평균 하면 쉼표가 소수점여가 나옵니다만 어차피 쉼표를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쉼표를 평균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소수점 없이 평균이 구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를 까탈스럽게 내면 뭐예요? 여기는 평균은 소수점이야 그대로 있는 대로 보이게끔 하시오라고 하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렇게 내지는 않으니까 역대적으로.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 도구라는 탭이 열려 있어야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나서 도형에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고 나서 글자를 먼저 쓰고 지정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처음 문제가 이렇게 됐었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단추를 갖고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추를 이 단추 그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취소하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글자를 써요. 합계 이렇게. 왜냐면 매크로가 지정되고 나면 글자 쓰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얘도 도형을 그리고 나서 바로 글자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글자를 쓰시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똑같아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단추를 그리게 되면은 무조건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나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해야 되거든. 뭐 평균 이렇게 고쳐 쓰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단추를 그리고 취소 누르고 쓰세요. 여기다 글자를 고쳐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도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실기시험 보면서 실기시험 대비해서 안 한 게 뭐냐면 하이퍼링크는 안 했어요.
이론적인 거 공부할 때 하이퍼링크를 배웠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제가요. 기록 중지. 여기 얘가 걸려가지고 얘는 오류가 났죠? 이거 오류가 납니다. 매크로는 지정해놨는데 매크로를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오류가 나는 거고요. 자, 우리 그때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 넣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뭐 네이버로 가게 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선택하고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여기다가 www. 네이버.com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얘를 누르면 네이버로 간단 말이에요. 네이버 안 가나요? 가야 되는데 이게 뻗팅기고 있어. 네이버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이퍼링크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셀에다가 A의 첫 번째 셀로 가게끔 하는 글자를 써놨는데 글자하고 상관없이 하이퍼링크를 넣어요. 그래갖고 여기 현재 문서에 있는 A의 첫 번째 셀로 가게끔 하라 이거죠.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A 첫 번째로 간단 말이에요. 하이퍼링크 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추 있었어. 단추. 이 단추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하이퍼링크 지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예.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말고 매크로 지정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좀 하나 잘 메모해 놓으세요. 166페이지 중간 밑에 하단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셀이나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단추 있었죠. 단추. 그렇죠. 단추. 여기는 뭐가 되죠? 잠깐만. 셀은 뭐가 됐다? 하이퍼링크 됐고요. 하이퍼링크 됐고 그 다음에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도 되고 매크로도 되고 단추는 매크로만 되고 세 가지. 자 매크로는 뭐 그럭저럭 다 만들어졌어요. 아까 여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셀에는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고요.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매크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단추는 매크로만 돼요.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세 가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뿐만 아니라 하이퍼링크도 지정할 수 있다. 안 됐었죠. 그렇죠? 셀에는 하이퍼링크뿐만 아니라 매크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셀에는 안 돼요. 셀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차트 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16번 문제. 차트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차트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라, 새로 만들어라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존의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고쳐라 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를 보니까 새로 만드는, 지금 이건 새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새로 만드는 게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고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지에는. 근데 이제 고치는 게 여러 가지야. 추가냐, 제거냐. 그렇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기출공일에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만 들어갔는데 출석 점수가 안 들어갔거든요. 출석 점수만 이 안에 추가하래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너무 많아 사람이, 그래서 빼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넣고 빼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정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차트 문제는 유일하게 결과를 보여줘요. 문제지에. 다른 거는 결과 일치 안 보여주는데 차트 문제만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차트 문제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큼지막하게 나와요.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더 크게 나와요. 크게 나와서 우리 저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아, 차트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차트 테두리가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나왔네. 그림자도 들어갔네. 뭐 어디에 이렇게 지시사항 표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 하고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5문항이 나오는데 5문항이 나와요. 우리 책에는 11문항 나왔지만은 이게 추려져서 5문항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각각 2점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머지는 차트처럼 하시오. 뭐 차트처럼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처음 문항부터 차트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범위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품명 여기 품명이 있네요. 그렇죠. 품명. 그리고 불량률과 생산 비용. 그러니까 품명은 왼쪽에 쭉 있고요. 불량률과 생산 비용은 붙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블럭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잡고요. 보편적으로 하나, 한꺼번에 둘 이렇게 잡아요.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블럭 잡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잡습니다. 그럼 다중 블럭이 되죠.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이래요. 처음부터 컨트롤 키 들어가면 얘까지 포함됐어요. 얘까지. 자, 여기 있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차트 절대로 안 나와요. 처음은 그냥 드래그, 그 다음에 한꺼번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그런데 지금 품명 다 잡았죠. 보통 시험 문제는 품명 중에서 볼펜, 만년필, 그 다음에 형광펜 플러스 펜, 불량률도 이렇게, 그 다음에 2개 건너뛰어서 또 2개, 이렇게도 블럭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유형이 좀 많아요. 지금은 쉽게 한꺼번에 쭉, 저쪽도 한꺼번에 쭉 이렇게 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삽입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꺾은 선 가래요. 꺾은 선 가래요. 표식 있는 꺾은 선이래요. 그래서 꺾은 선 클릭하고 표식 있는 꺾은 선 이걸 하는 거죠. 네 번째 거. 항상 꺾은 선은 이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돼요. 이렇게 안 나오면은 차트를 블럭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아까 블럭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도 요거를 들어간 상태에서 차트에 들어가면은요 잘못됐죠? 이건 망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아니면 요것만 따로 잡고 또 블럭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트는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한다? 블럭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한꺼번에 붙어있는 애들은 한꺼번에 항상 그렇게 문제를 내요. 삽입, 꺾은 선 이렇게. 자, 1번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어요. 2번 이렇게 꺾은 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생산비용이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요. 요 위에 거 생산비용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2010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하나 떠요. 근데 2017은 더블 클릭해도 요 위에 메뉴판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그리고 요 빨간색 생산비용을 더블 클릭하면 생산비용에 관련된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1번. 그래야 요게 떠요. 컨트롤 1번 셀서식 부르듯이, 예. 생산비용 클릭하고 생산비용 어떻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지에. 그럼 컨트롤 1번. 근데 2010은 요 생산비용을 더블 클릭하면 방금 전에 우리 한 것처럼 이렇게 얘가 열린다고 알아서. 2010에는 이렇게 열리고 2007은 안 열리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눌러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응? 컨트롤 1번이 생각이 안 나면요? 무조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우리 컴퓨터는 기본이 뭐예요?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거잖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옵션이 뜨는 거지 않습니까? 옵션 중에 제일 밑에가 서식이에요. 요 상단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서식 있어요. 다 배울 거니까 이따가. 자, 그게 컨트롤 1번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보조축. 기본축이 아니라 보조축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창은 닫으셔도 되고 그냥 열어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은 법례를 클릭하면 법례 서식,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서식, 계열을 클릭하면 무슨 계열 서식, 축을 선택하면 축 서식, 여기는 눈금선을 누르면 눈금선 서식 하고 알아서 그 메뉴로 갑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닫아놓으셔도 되고 필요할 때 클릭하고 컨트롤 1번,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 컨트롤 1번이 서식이에요. 셀 서식뿐만 아니라 서식이에요. 엑셀에선 컨트롤 1번이. 예. 자, 1번, 2번은 했어요. 그렇죠. 3번. 제목 지정하고 하는 거는요. 아까 컨트롤 1번에 안 나와요. 어디냐면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자,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이 차트 도구라는 메뉴에는 세 가지 메뉴 탭이 있는데, 첫째, 디자인. 전체적인 걸 선택해주고 꾸밀 때 디자인. 요소 꾸밀 때 쓰는 거는 레이아웃. 요소마다 지정을 해주는 거. 차트를 제목을 넣어준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마다 꾸며지는 거. 실제로 색깔을 꾸미거나 하는 거는 서식. 일단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넣으라 그랬으니까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 축 제목은 어떻게 하래? 축 제목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 왼쪽에 있는 게 축이고요. 갑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갑축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항목축이라고 불러요. 외우지 마시고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축이고,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축이고, 숫자, 값이 들어있어서 값축이고요. 글자가 들어가서 항목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항목축이 있을 수 있고요. 세로 항목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로 갑축이지만 가로 갑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냐 세로냐 숫자냐 글자냐. 그런데 여기 축 제목에 가시면은 기본 세로 제목 축 세로 제목 축 제목에 가면 기본이 왼쪽이고 보조가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가 기본이고 위가 보조예요. 왼쪽이 기본축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세로 제목, 내려쓰기 한 것처럼 세로 제목. 오른쪽에도 축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 세로 축 가로 세로 제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목에다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품목별 분량 및 생산 비용.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글자를 쓰고 나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지우시고 다른 데를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누르면 완성이 돼요. 생산. 자, 글자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딜리트 키 눌러서 엔터 치면 안 되고요. ESC 키 누르면 돼요. 그럼 완성이 돼요. 아까 컨트롤 1번, 즉 서식 대화 상자에서 안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꼴 형태예요. 만약에 제목의 글꼴을 뭐로 바꿔라, 크기를 뭐로 바꿔라, 뭐 색깔을 뭐로 해라 이런 거 글꼴에 관한 명령들은요 꼭 홈에서만 해요. 글꼴에 관한 건 홈에서만 합니다. 컨트롤 1번 대화 상자에서 보면 글꼴은 없어요. 글꼴은 없어요. 예. 그래서 3번까지 만들었어요. 해보셨나요?
자, 이제 이 차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차트는요, 딱 갖다 대보시면 뭐라고 떠요. 자, 여기 뭐라고 뜨냐면 차트 영역, 제목, 여기는 범례. 여기는 보조 세로 갑축 제목, 왼쪽에는 세로 갑축 제목, 그 옆에 거는 갑축, 그 다음에 뭐 가로 눈금선, 그 다음에 차트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은 그림 영역. 이런 데를 드래그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항상 차트 영역, 비어있는 데를 클릭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하래요? A 13번째.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Alt키 눌러서 조절하면 정확히 갑니다. A 13부터 F에 28까지. F에 28까지. 이렇게 쫙 맞추래요. A13부터 아까 우리 도형 그릴 때 있잖아요. 도형 그릴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도형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 도형을 움직일 때도 Alt키 눌러서 움직이면 셀의 모서리에 탁탁 끊어주면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은 저 왼쪽 모서리를 A13에다 갖다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끄트머리 오른쪽에를 줄이고 늘리는 걸 해서 Alt키 눌러서 움직이면 또 F에 28번째가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 감점돼요. 자, 제목 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제목은 굴림이랑 직접 쓰셔도 되고요. 굴림이랑 글꼴을 직접 쓰셔도 되고, 굴림이랑 글꼴을 찾으셔도 되고. 크기는 14. 근데 차트 제목은요, 기본적으로 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굵게가 아니라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굵게를 다시 눌러서 안 굵게 보여줘야 돼요. 기본은 제목이 항상 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제목이. 문제 이제 굵게 지정되어 있으니까는 처음에 가가 할 때 처음이 굵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조 세로 갑축. 보조 세로 갑축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세로 갑축, 주 세로 갑축, 기본 세로 갑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갑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문제지에 0, 1000만, 2000만, 3000만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숫자 눈금이. 근데 우리 화면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다 숫자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여기다 컨트롤 1번. 그럼 이걸 꾸미는 서식 창이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래요? 최소값은 자동으로 0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최대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00만이니까 얘를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옆에 있는 숫자를 3000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주단위 말고 주단위가 500만 단위로 가 있는데, 얘를 고정으로 바꿔 놓으시고,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 1000만. 그 다음에 뭐 고정이란 기호든지, 여기 자동으로 가시면 안 되고 고정이란 글자를 다시 눌러 본다거나, 뭐 위에 3000만 자리를 클릭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딱 적용이 돼요. 여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화면에는 얘가 그냥 밋밋한 첫 숫자로 들어가 있죠.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컴마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로 가서 소수점 자릿수는 0으로 바꾸시면 돼요. 0. 이렇게 변해요. 아까 축 옵션에 가서 3000만까지 가고 1000만 단위로 움직이게끔 했는데, 표시 형식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숫자로 가서
천만 단위로 가긴 가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가 보인단 말이에요. 소수점 이하는 고쳐주면 되죠. 뭐 0으로 이렇게. 그리고 숫자를 다시 클릭하거나 하면 그렇게 천만 단위씩 구분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말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는 게 결과를. 0, 1000만, 2000만, 3000만 그러면 0서부터 최대값 3000만이고 단계가 1000만씩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1000단위마다 구분 규칙했네.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범례가 어딘가 보세요. 범례가 여기죠. 얘가 범례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도 있어요. 저 상단에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 있다 그랬잖아요. 레이아웃. 저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잖아요. 레이아웃이 뭐라 그랬죠? 요소별로 뭐를 설정해 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트 제목도 만들어 놨었는데 범례가 여기 있잖아요. 이 범례 가서 아래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오고요. 할 수도 있어요. 범례를. 여기서 하셔도 돼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이 범례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그렇잖아요. 얘를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범례를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내려놓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범례를 클릭하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두리 종류 여기 있네. 테두리 색깔, 테두리 스타일이 있는데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종류가 있어요. 종류. 실선, 점선, 파선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기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거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렸는데 테두리 종류, 테두리 색, 테두리 종류, 스타일, 테두리 종류가 실선이에요. 테두리 색깔은 뭐로 되어 있어요? 테두리 색깔은 실선 파랑. 밑에 파랑으로 갔나 보세요. 파랑 갔네. 그렇죠? 테두리 스타일은 실선으로 갔고 테두리 색깔은 자동이 아니라 실선에 가서 색깔을 직접 표준색에 있는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란 말이에요. 파랑. 그 다음에 글꼴은 홈에만 있다 그랬죠? 여기 가서 궁서를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궁서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궁서체가 아니라 궁서. 크기는 13. 13이 없네요? 13이 없죠? 여기서 13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굵게. 차트 제목은 기본이 굵게로 되어 있지만 범례는 안 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굵게 눌러주면 굵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밑에. 그렇죠? 밑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라는 게 해결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불량률이 어딨나 보세요. 불량률이 뭐예요? 자, 보세요. 지금 불량률은 파란 게 불량률이죠? 근데 범례를 보니까 왼쪽에 불량률이고 오른쪽에 생산비용이죠? 그 왼쪽에 있는 눈금이 이게 불량률 눈금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생산비용이 오른쪽에 있는 눈금이라는 뜻이에요. 범례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우리 그래프에서는 범례가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선 그래프인데 아직 막대 그래프로 안 바뀌었죠. 아직 바꾸란 말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거고. 자,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는 거 7번 했고요. 자, 불량률이 어딘가 보세요. 파란 거 선택하시고 파란 거 선택하면 파란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다 선택됐죠? 레이아웃,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란 말이 없죠. 바깥쪽 끝이란 말이 없잖아요. 왜? 얘는 막대 그래프고 우리는 꺾은선 그래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에 와서요.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건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해 오면 한꺼번에 바뀌는 거고요. 지금 이 파란색 분량률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해 오면 요거죠, 요거. 세로 막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꺾은 선이었는데 세로 막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그거만 이렇게 바뀌어요. 문제지에 얘를 꺾은 선에서 묶음 세로 막대으로 하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지를 보여주는 거야. 결과화면 문제를.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 분량률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에 가보면 바깥쪽 끝에라는 게 있어요. 아까는 꺾은 선이라서 없었던 거고 지금 막대 그래프라서 바깥쪽 끝에라고 있어요. 그럼 누르면 바깥쪽 끝에 쭉 값이 보여요.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빨간색에 있는 생산비용 꺾은선 그래프를 선택할 겁니다. 컨트롤 1번 꾸미러 갈 거고요.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꺾은선 그래프의 선은 선 스타일 너비 4포인트 선색은 주황인가요? 주황. 그 다음에 다시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 완만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비의 4포인트하고 완만한 선은 선 스타일에 들어있는 거고요. 선의 색깔에 들어가서 색깔을 뭐로 하라 그러면 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한번 갔다가 하는 그런 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요령을 아시면은 4포인트 완만하게 오케이 그럼 선 스타일에 가서 4포인트 완만하게 하고 선색 그럼 선색에서 한꺼번에 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선 스타일 밑에 완만한 선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10번 차트 자 보세요. 얘를 닫지 마시고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까는 꺾은 선이었으니까 꺾은 선 계열 서식이었고 이번엔 차트 영역을 하래요. 차트 영역. 문제 써 있잖아. 차트 영역 서식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래요?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가면 바깥쪽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옵셋이에요. 요게 헷갈려. 안쪽은 안쪽이라고 나와요. 근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나오고 옵셋이라고 나와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즉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자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클릭해 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완만하게 둥글게 완만하게 아니라 둥글게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나타났죠? 네. 10번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11번이 좀 헷갈려요. 11번이 헷갈리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최고 분량률이란 글자가 찍혀야 돼요. 그렇죠? 자, 삽입 도형 저 밑에 설명선 2번 처음에 설명선은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구름 타원형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설명선 1 두 번째가 꺾이는 게 설명선 2 선택하고 대략 그리세요. 이렇게 대략 그리시면 돼. 대략
대략 그리시고 쓰세요. 최고 분량률 쓰세요. 대략 쓰세요. 이렇게 얘를 그렇게 지시사항대로 한번 꾸며볼 거예요. 최고 한 칸 띄고 분량률이죠. 최고 한 칸 띄고 분량률이라고 글자를 쓰라고 문제지도 써 있어요. 그래서 최고 한 칸 띄고 분량률. 그리고 이 글자를 블럭 잡지 마시고요. 이 도형을 클릭하세요. 도형을 클릭하시면 글자가 다 선택되는 거거든요. 자, 홈에 가서 굴림 몇 포인트? 몇 포인트라는 말은 없네요. 글꼴 색깔은 뭐로요? 자동. 선색은 어디 있어요? 선색은 안 보이죠? 여기 선색은 안 보이잖아요. 컨트롤 1번. 그땐 컨트롤 1번 눌러서 선색에 가시면 돼요. 없을 땐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상자 열리지 않습니까? 서식 대화상자가. 자, 선색은 가셔서 뭐로 하래요? 검정색 스틸.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얼마? 1포인트. 선 스타일에 가서 그러니까 선 스타일에 선 너비가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줄 알으셔야 되고요. 자, 채우기로 가서 뭐로 채우래요? 흰색 배경 1. 흰색 배경 1.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가서 자동 크기, 자동 맞춤 이렇게 해주면 돼. 자동 맞춤. 자동 맞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도형의 상단에 보시면 여기 위에 가로, 세로 가로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얘가 요렇게 들어가야 돼. 요렇게 들어가야 돼. 요렇게. 요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눈금하고 눈금 사이에 싹 들어가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감점당해요.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가 아니 보세요. 여기가 문제지를 보시면 얘가 요런 식으로 6% 5% 가로 눈금선이 있잖아요. 눈금선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 문제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대략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때 여기 예,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선이 지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시선을 DVD 중간에다가 배꼽에다 콱 찔러 놓으시면 돼.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면 된다고. 좁게 모양새가 예,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도형의 여유 공간이 어떤가 보세요. 여유 공간이 사실은요 여기가 다 이렇게 줄면 어떻게 돼요? 이게서 줄면 더 많이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가능하게끔 문제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로 가운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왼쪽에 몰려 버린단 말이야. 보기 싫죠. 가로 가운데 해주셔야 돼. 세로 가운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가로 가운데는 해주셔야 돼. 열한 개 모양을 이용해서 11개 문제를 내서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5개 정도만 나와요. 이 중에서 5개인 거죠? 그게 11개가 아니라 5가지 질문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 01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도자기 이용실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여기 6명 시험 봤나 보세요. 아닌데? 이게 뭡니까? 컴퓨터 개론. 컴퓨터 개론에 관한 성적인데 남학생들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이 사람들 다 남학생들인 것 같아요. 문제 1번 볼게요. 성별이 남자에 돼 있는 출석 점수. 여기 출석이란 글자부터 시작합니다. 출석이란 글자서부터 8, 10 연속이 돼 있죠. 3개가.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개 건너뛰고 9, 8 마우스 띄고 컨트롤 키 눌린 상태 계속 유지하고 5, 5 그러면 지금 다중 선택이 된 거죠. 컨트롤 C 복사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럼 들어가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선생님, 그 컨트롤 C 복사했더니 다중 선택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네요. 자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았죠? 출석. 출석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8, 10 이게 남자 2명이잖아요. 그리고 2줄 건너뛰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 8 또 하나 건너뛰어서 5, 5죠. 컨트롤 C 복사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럼 차트에 출석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가장 손쉽게 추가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 방법 말고 또 있어요. 이 방법 말고 또 있는데 예. C가 복사잖아요. 컨트롤 C 복사.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추가하라고 돼 있죠? 문제 해설해 보면. 자, 그 다음 2번 문제. 차트 제목 넣어야 되니까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이제 색깔을 글자 내용을 잘 모르겠죠? 문제지 써 있어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이런 식으로.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에 보통 하래요. 보통은 굵게를 빼라는 얘기죠. 잠깐만. 글꼴의 크기를 13이라고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13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야 되고요. 굵게 돼 있었던 건데 제목은 굵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이.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 그랬잖아요. 보통. 보통은 뭐다? 굵은 거를 빼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어디 들어가? 여기도 있대. 채우기 색깔은 여기 들어가서 표준색에 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까지는 된 건가요? 1번, 2번, 3번 다 됐나? 확인해 보세요. 4번 세로 갑축이 어디예요? 왼쪽에 눈금이죠? 왼쪽에 눈금이지 않습니까? 컨트롤 1번. 최소값은 0인가요? 최대값은 얼마죠? 50인가요? 50. 주단위는 5 그대로 가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요렇게 갔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은 기말 데이터가 어딥니까? 빨간 거죠. 기말 데이터가 빨간 거죠. 그러니까 기말 데이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강종국 학생 거를 다시 클릭하고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블을 추가하면 큰일 나요. 한꺼번에 레이블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기말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 거 기말에 다 들어가요. 아까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강정국을 다시 클릭을 하면 기말 점수에 강정국만 클릭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생님 강정국 클릭은 어떻게 시켜요? 자 보세요. 처음에 기말 점수 클릭했죠? 빨간 거예요. 빨간 거 클릭했잖아요. 기말이 빨간 거니까. 아, 네. 그리고 강정국에 빨간 거 따로 있잖아요. 걔를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걔만 선택돼요. 해보셨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할 수도 있는데 레이블의 위치를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에 가서 안쪽 끝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 끝에 38이 들어가요. 근데 38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이름 나와요. 강정국에는 이름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38을 클릭하고 그렇지. 다시 클릭하고. 왜냐하면 38을 클릭하면 강정국 38만 클릭된 게 아니에요. 기말 점수 다 클릭된 거예요. 남들은 안 보이는 거지만. 그러면 38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자 보세요. 38을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때 값을 선택하면 값 다 나와 버리고요. 항목 이름 선택하면 항목 이름 다 나와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8을 클릭하고 한 번 다시 클릭하고 컨트롤 1번에 들어가면 값이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열 이름인지 항목 이름인지 항목 이름 맞네요. 그렇죠? 계열 중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학생의 이름이 계열인지 항목인지 모를 때는 계열 아니고 항목 오케이 값은 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거 38 그냥 바로 강정국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강정 38 그 자리에다가 바로 그냥 이름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써지는데요? 써지면 잘못되면 안 돼요. 정확한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냐면 지금 강정국이라는 계열이 있잖아요. 항목. 그 다음에 기말고사라는 계열이 있고 그렇죠. 이게 위치가 다른 거죠. 하나는 계열이고 하나는 항목이고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강제로 여기다 강정국이라고 38 대신에 써버리면은 그게 값인지 계열인지 항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 똑같은데. 근데 문제지에는 계열 중 계열이라는 거는 지금 기말고사 저 계열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요거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계열 중에서 항목 이름을 표시하는데 이걸 직접 여기다가 강정국이라고 쓰면 채점을 어떻게 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책임 못 집니다. 그건 책임 못 져요. 얘는 룰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름 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예.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뭐예요? 파란 거죠? 아까 강정국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다시 클릭했었잖아요. 38인지 뭔지 클릭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중간고사 계열 서식의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지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고사 파란 거 클릭하세요. 여기 나오네. 계열 겹치기 얼마? 50. 간격 너비 얼마? 100. 계열 겹치기 50. 간격 너비 100.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계열의 겹치기를 아까 얼마였어요? 0이었죠. 아까 얘가 0이었지 않았습니까? 0? 0이니까 안 겹친 거죠. 네. 내 옆에 어깨에다 나란히 붙이는 거죠. 근데 얘를 겹치기 50을 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 옆 사람하고 반반 섞인 거죠. 그렇죠? 미스코리아 자세처럼 옆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너비가 있어요. 너비가 100%라는 말은요. 옆에 황무지, 장승목 사람들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이 너비가 자기 막대 그래프 너비하고 똑같다라는 게 100%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과 내 사이가 넓어지는 거죠. 얼마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200%니까 내 막대 그래프 너비의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냥 상대적으로 너비가 어떻게 돼요? 좁아들지. 보세요. 500%니까 이게 5배가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좁아져야지. 그러니까 너비가 넓어지면은 막대 너비가 어떻게 된다?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좁아지면은 내 막대가 넓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100% 하라 그랬거든요. 100% 이렇게 이론에 나오더라고, 필기시험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계열 옵션의 간격 너비를 늘어나면 100% 이상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막대 너비도 넓어진다, 상대적으로. 아니라 좁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채우기가 어디예요? 그림 영역이 어디라 그랬죠?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이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채우기 색깔을 단색으로 칠할 거고, 채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보세요. 흰색에 배경일 25% 더 어둡게, 이거네. 흰색 배경 25% 어둡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여기 이거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게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테마색.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위가 몇 점이라고 나오게 하래죠. 여기 왼쪽에 문제지 보면은 삽입, 도형, 여기 보면 글상자 있어요. 텍스트 상자. 얘를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여기다가 쓰세요. 단위가 몇 점, 이렇게. 그래갖고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텍스트 상자는 크게 맞춤해주면 딱 돼요. 크게 맞춤. 크게 맞춤을 해야 얘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은 여기서 굴림하면 되는데, 크기는 보통 그대로 두시면 돼요. 크기는 10으로. 뭐가 안 보여요? 테두리 선이 없네. 선. 실선, 검정. 들어갔나 보세요. 이렇게. 얘도 가로 세로 가운데 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가운데. 얘를 가운데로 안 하면 보기 싫고요. 사실 얘는 특이하게 텍스트 상자의 여백을 다 뺀 것 같아요. 얘를 좌우상하 여백을 다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짝 줄여놓은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거랑 약간 다를 거예요. 해보시면은